교과서 수령 정복 문제 1번. 다음은 금속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리튬은 일족 알칼리 금속 쪽이죠. 가에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이고요. 쌀알 크기의 리튬 조각을 넣는다. 리튬 조각이 물과 반응하여 기체 X가 발생하였다. 이 기체 X는 여러분 알다시피 수소 기체일 거고요. 비커 속 수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였다. 염기성 되었다라는 거죠.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기체 X의 화학결합 종류를 써라. 두 가지. 그러면 일단 리튬이 물과 만나는 거죠. H2O 만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체 발생하고 뭐 이런 거 같이 써주셔도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얘는 자, 화학 반응식 썼어요. 그 다음에 기체 X 수소는 공유 결합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H2가 공유 결합이다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H도 비금속, H도 비금속이다. 즉,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해서 수용이 붉은색으로 변한 까닭은 바로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죠. 그쵸? 얘가 염기성을 가진 이온이에요. OH- 수산화 이온. 그래서 리튬이 물과 반응하여 염기성이 되므로 수산화 이온 발생. 거기서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 반응을 하는 지시약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정리해서 다음에 오른쪽에 실험에서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용액에서 붉은색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수소는 비금속 원소이므로 수소 기체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물이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럼 이번에 그림은 A 플러스와 B2 마이너스의 전자배치의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원자핵이 비어있기 때문에 원자핵은 뭐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가 우리가 보면은 네온의 상태이잖아요. 전자 자체가. 그래서 이 전자가 네온과 똑같이 10개인 애들을 우리는 묶어서 등전자 이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네온의 앞에 2명, 뒤에 2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등전자 이온의 종류는 10번이 네온이니까 8번, 9번, 11번, 12번이 등전자 이온으로 가능할 거예요. 그럼 8번 산소, 9번 플루오린,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과 그 다음에 12번의 마그네슘. 그럼 각각의 가수는 얘는 1개 잃었고 얘는 2개 잃어야 되고 얘는 1개 얻고 얘는 2개 얻어야 되니까 지금 B2-는 산소가 될 거고 A 플러스는 나트륨이 되겠죠. 그럼 A와 B의 주기와 족을 각각 쓰시오 그랬는데, A는 누구? 3주기 1족. 그 다음에 B는 2주기 16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상쇄시키고, 이거 아시죠? 이온 결합시킬 때 양이온 먼저, 음이온 먼저 쓰고, 숫자는 최소 공비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반대로. 그래서 쓰시면 NA와 O 쓰신 다음에 숫자는 1은 이쪽에 가고 2는 이쪽에 가야 돼요. Na2O가 됩니다. 그럼 형태상으로 A, B니까 A2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2B의 이온 결정 형태이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쭉 쓰면 되죠. A는 전자 몇 개를 잃어요? 1개를 잃어. A 플러스 되고, B는 전자 2개를 얻어 B2- 된다. A 플러스와 B2- 결합은 2대 1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비로. 그래서
그래서 A2B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문제 볼게요. 그러면 이온의 전자배치로부터 원자의 전자배치를 파악한다. A 플러스 B2 마이너스 지금 왼쪽에 문제가 10개 10개 그렇다면 몇 개였다? 11개였는데 하나 잃었다. 그럼 얘는 8개였는데 2개 얻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A 플러스는 A 원자가 전자 1개를 잃어 형성된 이온이다. 그 다음 B2 마이너스는 원자가 전자 2개를 얻어 만들어진 산소 이온이다. 그래서 A 플러스와 B2 마이너스는 2대 1의 개수비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다음은 원소 AD에 대한 자료이다. AD는 주기율표에서 각각 기억 리을 중에 하나이다. 이 주기부터 나와 있네요. 그쵸? 직접적으로 선생님 쓰고 시작하는 게 편하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2주기 1쪽에 리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주기 2쪽에 마그네슘 일 거고 그 다음에 2주기 17쪽에 플로린 그 다음에 3주기 17쪽에 염소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시작을 합시다. 자, A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같은 족이죠. 그러면 F와 Cl, 니은과 리을을 얘기하는 거겠고 A, C는 그냥 여기다 써놓읍시다.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곧 AC든 CA든 원자과 전자수는 D가 B보다 크다. D가 더 크다. 그러면 D 여기 AC가 여기면 B, D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D가 B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두 개는 정해졌고 전자수는 A하고 D하고 A가 D보다 크다. 그럼 전자수가 더 크다라는 거는 뒷번호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AC는 뒤바뀌어야 되겠네요. 그죠? 바꿀까요? CA가 되겠네요. 끝. 자, 그러면 기억 리을이 각각 어느 원소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B, C, D, A. 자, A와 B가 화학결합을 형성하여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룰 때 원자 사이 전자 이동. 각 원자가 잃거나 얻는 전자수를 포함해서 잃거나 얻는 전자수를 포함합시다. 그러면 A와 B가 결합할 때 A와 B의 결합은 어떤 결합인가요? A는 Cl, 그 다음에 B는 리튬, 금속이니까 비금속과 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겠죠. 그러면 이온 결합이고 자, 전자를 잃는 리튬 B에서 A로 전자가 이동하고 전자가 이동하고 나면은 B와 A는 B는 각각 플러스 그쵸?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되어서 정전기적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잃거나 얻는 전자 수를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B는 뭐라 그러면 돼? 전자 한 개 잃고 그 다음에 A는 전자 한 개 얻고 이 설명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된다. 자, 오른쪽에 문제 분석하기 같은 쪽 원소인 니은 리을은 각각 뭐와 뭐 중에 하나이다? A, C 중에 하나였던 거죠. 원자과 전자수는 기억이 한 개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은 원자과 전자수 2개 그쵸? 그래서 기억이 B, 디귿이 D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크므로 AD의 원자 번호를 비교하면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A, D. 그래서 리을이 따라서 A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조 원소의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잃어 양이온이 되는데 그 다음에 17조 원소의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얻어. 그쵸? 음이온이 되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화학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는 금속이 양이온이 되니까 금속에서 비금속 원소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4번에 그림은 물질 A, B와 C2의 화학결합을 나타낸 것인데요. A, B는 지금 양이온이니까 이 친구가 금속일 거고 이 친구가 비금속일 거고 여긴 공유결합이니까 둘 다 비금속, 비금속이 되겠죠.
뭐 구체적인 형태를 쓴다 그러면 여기는 2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두 개를 잃었는데 18개인 상태이죠. 그쵸? 그러면 A는 칼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얻었는데 네온과 같은 상태다. 그럼 여긴 산소가 되겠죠. 그럼 CaO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지금 플로린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F2를 나타냈습니다. B2가 생성될 때 B2면 O2를 얘기하는 거죠. 비원자 사이의 공유한 전자쌍 수를 설명하시오. B2는 지금 두 개를 얻어야지 네온과 같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두 개를 공유해야지 된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개의 비원자의 전자. 그쵸? 만약에 두 개의 비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그럼 두 개의 비원자가 각각 전자도 두 개씩이죠. 그쵸?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결합. 그 다음 A와 C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의 화학 결합의 종류, 화학식, 이온 결합이죠. A가 금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CA랑 F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CaF2가 될 거예요. F는 마이너스니까 요걸 쓰면 CA는 2 플러스의 이온이잖아요. F는 F 마이너스의 이온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것도 양이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음이온 나중에 쓴 다음에 최소공배수 만드니까 2, 1 요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1, 2니까 CaF2 즉 CA가 A고 그 다음에 F가 C니까 AC2의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쵸? 오른쪽에 A는 4주기 2조 그 다음에 B는 2주기 16조 그 다음에 C는 2주기 17조 원소이다. 2주기 16조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가 2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을 하죠. 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해야 할 탐구 과제이다. 설탕, 에탄올, 염화나트륨 쭉 나와 있는데 공유결합 물질과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을 비교를 해놨겠네요. 그쵸? 나트륨, 지상 칼륨, 이름에 금속 들어가 있죠. 공유결합 물질은 금속 안 보이고요. 자, 실험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약에 둘을 구분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게 수용액 상태에서 고체 상태에서는 둘 다 전류가 안 흐르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유를 그리고 그 결과를 구분한 물질과 관련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물질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것. 그러면 왜 전류가 흐르는지에 대해서까지 뭐 설명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일단 실험 수행은 각 물질을 어떻게 물에 녹여 수용액 상태로 만든 뒤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쵸? 공유 결합 물질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흐르고 흐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자유로워요. 전류가 흐르게 되고 공유결합 물질은 분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있고 공유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에 그림은 단위체의 결합으로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단백질은
100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이 100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00개지만 이제 아미노산 종류로는 20종류가 있죠. 아미노산의 종류가. 그래서 종류별로 네모,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 이런 식으로 오각형 표현을 한 거예요. 20종류의 이제 뭐 형태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에 둘이 결합하게 되면 이 결합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1번에 단위체의 결합으로 그림의 단백질이 생성될 때 생성된 물질, 기억의 물질의 이름을 얘기해라. 자,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은 결합을 했었을 때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탈수 축합 반응은 탈수기가 뭐예요? 물이 빠져나오는 걸 탈수라고 얘기하죠. 역시 결합을 할 때 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합수만큼 물 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개의 단위체가 결합을 하면 결합수는 중간에 손잡은 건 99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합수는 99개고 그 99개의 결합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체의 명칭은 뭐예요? 단위체의 명칭은 아미노산이죠. 그리고 결합의 종류는 펩타이드 결합이고요. 이루어질 때 기억은 물 분자예요. 물 분자가 빠져나오고 이걸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 물 분자가 결합수만큼 99개 빠져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단백질은 일단 사슬 모양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해서 물 분자가 계속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사슬 모양이 이런 식으로 겹쳐지면서 이제 판상이 되고, 판상이 이제 망상의 모양처럼 규산형과 비교를 하면 약간 그런 입체 구조로 가게 되는데, 그 목걸이 구조에서 판상 구조로 가게 되면서는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해요. 중간에 수소를 끼고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개의 단위체로 이렇게 구성된 단백질은 최대 몇 가지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10개 단위체로. 그럼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일단은 아미노산이 어떤 아이들이 20종류 중에 어떤 종류가 만났는지, 또 그거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배열 순서로 됐는지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면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성질이 뭐 소고기의 단백질이냐 아니면 콩의 단백질이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답을 한번 써볼게요. 단백질은 이거는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나중에 우리가 먹는 거에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쓸모 있는 부분이죠, 과학에서. 그쵸? 이 확률의 공식일 거예요. 10자리에 또는 어떤 자리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 뭐 10개의 어떤 카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공식은 예의 예승이 10의 3승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 확률을. 지금 마찬가지로 10자리에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20의 10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를 풀어보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구성한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의 결합은 펩타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한 단위체와 단위체 사이에서 결합이 형성될 때 물 분자가 생성이 되고, 단백질은 기능에 따라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입체 구조는 한 번 더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입체 구조가 변하면 다른 단백질로 변한 거죠. 그쵸? 성질 자체가 새로운.
자, 그 다음에 7번에 그림은 헥산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헥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DNA, RNA를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헥산의 종류는 DNA가 있고 그 다음에 RNA가 있죠. 디옥시리보스고 이쪽은 그냥 라이보스 또는 리보스라고 얘기해서 산소가 없고 산소가 있는 5탄당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자, 둘 다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일단 핵에 존재를 하지만 DNA는 핵에만 존재하고 RNA는 핵과 세포질에 존재를 할 수가 있죠. DNA 구조의 기본 구조는 이중나선이니까 여기는 꼬임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NA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죠. 훨씬 더 좀 가벼운 형태를 가지고 있죠. 지금 DNA의 형태는 인산당 연기가 기본 형태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다시 인산당 연기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인산과 당까지 연결되면 이 부분은 골격계예요. 쭉 이어지는 이 골격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가 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 염기들의 결합인 거죠. 그렇죠? 염기들은 중간에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소 결합은요.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2 or 3, 2 or 3,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돼요. 두 개를 결합하는 건 참고로 얘기하면 AT가 두 개를 결합하는 거고요. 세 개 결합하는 게 CG입니다. 상보 결합은. 그래서 선이 두 개면 우리가 이게 AT 또는 TA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염기들은 힌트가 조금만 나오면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보 결합의 장점이죠. 누구는 누구에 짝 정확하게 돼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DNA 구조가 되어 있고요. DNA의 가장 큰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이죠. 유전 정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조상들한테 계속 받고 있는 우리 몸의 특이한 어떤 몸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생김새 이런 것들이 유전 정보인 거죠. 그런 정보들이 쭉 계속 저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AT고 여기 하나 더 그리면 여기서 이제 세 개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CG겠죠. 그렇죠? CG. AT와 CG가 염기에서는 다기 때문에 네 종류가 다기 때문에 100%를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ATCG가 모두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의 형태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A가 20이고 C가 30이다. 그럼 T, G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은 거지. 20, 여기가 30. 그래서 100%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RNA는 지금 보면 RNA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RNA 메신저 RNA, 뭐 라이보스, 리보스 RNA, 그 다음에 트랜스퍼 RNA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좀 생김새는 좀 틀리긴 틀리지만 일단 한 가지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산, 당, 염기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참고로 여기는 다 공유결합이에요. 여기는 공유결합. 요것만 수소결합. 아까도 그 단백질에서 목걸이까지는 공유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목걸이와 목걸이 사이에 판상을 만들 때 수소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결합도 공유결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소결합도 알아두시고 공유결합도 어느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수소결합 어렵진 않아요. 수소가 약간 양성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양성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애들을 수소를 사이에 두고 그런 힘을 가진 애들 둘이서 결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산소나 질소 이런 친구들이 결합을 하죠. 수소 결합에는. 자, 7번에 그림은 헥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제시된 헥산 모형은 DNA와 RNA 중에 DNA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두 가지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T가 보이죠. 그쵸? 염기 중에 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나선 구조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200쌍이군요. 200쌍의 염기로 구성된 이중나선 DNA에서 기억의 수가 80이라면 기억은 타이밍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지금 타이밍과 상보결합을 하는 A인 거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아데닌이 되겠네요. 기억의 수가 80개라면 구아닌은 몇 개인지 쓰시오. 그러면 아데닌과 이
타이민 결합한 수가 같죠. 아데닌 타이민의 수가 지금 80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쵸? 두 개 합쳐진 수가 80. 그러면 80. 그러면 구안인 사이토시는 200에서 마이너스 80을 뺀 12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구안인은 120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수에서 차이니까 전체 200개면 아데닌 타이민이 80, 그 다음에 CG 구안인 사이토신이 12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DNA는 이중 나선 구조, 그 다음 RNA는 단일 가닥, 타이민은 염기 아데닌과 상보 결합을 하고 있고, 염기 중 타이민은 DNA만 존재하고 이중나선 DNA에서 타이민의 수는 아데닌의 수와 같고 구안인의 수는 사이토신의 수와 같다. 자, 8번에 그림 가와 나는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원자과 전자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순수한 반도체에 도핑을 했었을 때 가는 지금 자유전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나는 양공이 만들어진 상태니까 여기는 네가티브, 여기는 포지티브. N형이고 P형이에요. 각각 그럼 N형은 15족을 도핑을 했을 거고 P형은 13족. 도핑을 했겠죠. 그쵸? 자, 가나는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중 어떤 것인지 쓰고, 그럼 가가 N형, 나가 P형 반도체. 그리고 자유전자 양공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각각 N형에서는 전하를 나르는, 즉 전류를 통할 수 있게 전기 전도성을 띠게 하는 게 전자인 거죠. 그쵸? 그래서 가와 나에서 자유전자 양공은 전하 나르게가 가는 전자, 자유전자. 그 다음에 나는 양공이 된다 라고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할 때 불순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가와 나의 전기전도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자, 불순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전기전도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쵸? 그래서 가와 나의 전기전도도가 상승. 왜 그러냐면 첨가하는 불순물 농도 증가하면 가는 자유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나는 양공의 수가, 자, 각각 전하를 날르는, 즉 전기 전도도를 일으키는 원인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때문이다. 이렇게 때문이다라고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순수한 반도체의 규소 원자는 이웃한 4개의 원자 공유 결합을 한다. 순수한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고, P형 반도체는 공유 결합을 할 전자가 부족하여 전자의 빈자리인 양공이 생기죠. 이게 전하 나르게가 된다라는 얘기고, N형 반도체는 공유 결합을 하고 남는 자유전자가 전하 나르게가 된다.